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금요일 굿모닝 1부 시작합니다. 저는 이데일리 성주원이고요. 자, 오늘은 국회 본회의에서 약 35조 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런 걸 떠나서 경제적으로 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곳에 지원 자금들이 적절하게 투입되고 또 금융시장이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번 주를 놓고 보면 뉴욕 증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간밤 마감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김도원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글로벌 증시 브리핑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깜짝 고용지표 호조 소식에 강세로 출발했지만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3대 주요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고요. 특히 나스닥 지수는 이틀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먼저 다우지수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36% 상승하면서 25,827.36선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52% 오르면서 1,200선을 돌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0.45%의 상승폭 기록했고요. 3,130.01포인트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어제 시장의 가장 큰 호재는 고용 지표였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6월에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 건수가 480만 건이라고 밝혔는데요. 시장 기대치인 300만 건을 훌쩍 웃돈 수치고요. 노동부가 고용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1939년 이후 최대치였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면서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트럼프 행정부 주요 관리들도 경제 재개를 지속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 월가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번 지표는 최근 몇몇 주에서 다시 경제 재개가 느려지고 있는 것을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2달 연속 고용 서프라이즈가 나온 것을 볼 때 이런 강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함께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하지만 지수의 이런 강한 흐름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나오면서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전일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기준 5만 명을 웃돌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또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3상을 연기하겠다라고 소식을 발표하면서 막판에는 모두 3대 주요 지수 모두 주춤하는 모습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의 고용지표 소식에 힘입어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영국 증시 1.34% 오르면서 6,240.36포인트로 장을 마감했고요. 독일 증시는 거의 3% 가까이 올랐습니다. 2.84% 오르면서 12,608.46포인트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증시 역시 2% 이상 오름세를 보였고요. 5,049.38선에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의 식품업체인 AB푸드가 영업을 재개한 점포의 매출이 긍정적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이 높은 가능성을 보여줬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품 시장 마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 소식으로 인해서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WTI가 간밤 2% 이상 올랐는데요. 다시 40달러 선을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고 종가 기준으로 지난 3월 6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 가격도 올랐습니다. 0.6% 오르면서 1,790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어제 원달러 환율은 코로나 백신 기대감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3.4원 내리면서 1,2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이데일리 송일아 기자 연결해서 미국 시장 상황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오늘도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간밤 뉴욕 증시는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 속에서도 긍정적인 고용 지표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2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주요 지수는 0.5% 안팎의 강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예상을 웃도는 낙관적인 고용 지표에 큰 폭으로 올랐던 지수들은 코로나19가 또다시 기록적인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상승분 상당폭을 반납하면서 간신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6월에만 480만 개의 비농업 부분 일자리가 새로 생겼는데요.
이는 시장 전망치인 370만 개 증가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로써 실업률도 5월 달에 13.3%에서 6월 11.1%로 하락을 하면서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를 줬습니다. 여기에 오전에 발표된 지난주 신규 실업시장 청구 건수는 140만 건으로 시장 전망치보다는 다소 많았지만 13주 연속 감소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아츠 호건 내셔널 시큐리티 수석 시장 전략가는 6월 고용 지표와 또 새로운 백신 뉴스에 시장이 안도했다면서 호재에 반응하는 억눌린 투자 수요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재확산세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전날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무려 5만 2천 명 이상을 기록을 하면서 이를 최대치로 뛰어 올랐는데요. 게다가 내일부터 또 독립기념일 연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과 커뮤니케이션을 제외한 전 업종이 올랐습니다. 소재주가 1.9% 올라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에너지주도 1.1% 올랐습니다. 종목별로는 오늘도 역시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가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서도 전망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공개하면서 8%가량 급등해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테슬라가 2분기에 판매한 차량은 9만 650대로 시장의 평균 전망치였던 7만여 대를 훌쩍 뛰어넘었고요. 또 실제 배송 건수 역시 최대 전망치였던 8만 6천 대를 앞질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 정도였으면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며 테슬라에 베팅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반도체 검사 장비 생산업체인 폼팩터는 팬데믹 기간에 매출이 예상보다 큰 타격을 받지는 않았다고 밝히면서 7.9% 급등했고요. 스킨케어 업체인 누스키는 미국과 유럽 내 판매 호조로 2분기 실적이 예상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에 무려 24.9% 급등했습니다. 반면 맥도날드는 매장 재오픈 계획을 중단하고 3주 정도는 현재의 드라이브스루와 또 테이크아웃, 배달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9.4% 급락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홍일아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미국 경제 지표는 개선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확산세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테슬라의 깜짝 실적과 사상 최고가 경신 소식, 이런 점들이 뉴욕 증시에서 눈에 띄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또 우리 장에 집중해야죠. 오늘 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 이상경 차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는데요.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3대 지표 모두 다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마감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이런 분위기 자체가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코로나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어저께 SK바이오팜이 보여준 시장에 대한 유동성의 힘이 계속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데 여전히 코로나에 대한 부분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국내 시장 비롯해서 해외 시장은 왜 이렇게 좋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유동성에 대한 힘인데요. 자, 미국도 제로금리를 발표하고 7월 말까지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없는 가운데 국내 시장 또한 여전히 전일의 SK바이오팜을 중심으로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자금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상승 출발 후에 전반적으로 정강 후 약으로 끝난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패턴이 나왔죠. 종가 기준으로는 여전히 매수세가 개인들이 보여주면서 기관들 또한 국내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매수세를 좀 유지해주는 분위기였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우리나라도 여전히 제로금리에 준하는 기준금리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유동성 랠리로 이어지는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내 시장도 여전히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돈의 힘을 바탕으로 이런 상승 추세, 칠공주라고 불리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SDI, 테슬라 또한 어저께 전일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 기록을 했죠. 국내 또한 이런 칠공주 중심으로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이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 하락에 대한 업종이나 우려보다는
상승세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나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는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고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이상경 차장, 유동성의 힘을 좀 강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 업종 공략 업앤다운에서는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과 하락이 예상되는 업종을 짚어보고요. 또 오늘의 핵심 공략주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업종 공략 업앤다운. 자, 금요일인 오늘은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메리츠증권 이권희 차장이 찍은 상승 기대 섹터. 수소 관련주군요. 이제 막 성장하는 단계라고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에 지금 킨텍스에서 수소 모빌리티 쇼가 열려서 이제 오늘까지 진행이 되는데 저도 사실 어제 다녀왔거든요. 예. 그래서 수소 산업에 정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아마 뭐 수소 산업을 골라주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수소가 관련돼서 니콜라가 이제 상장하면서 네. 사실은 수소차로 인해서 촉발된 어떻게 보면 관심인데 사실 2018년부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수소 경제를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꾸준히 해오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씩 뭔가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모습을 갖춰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순히 이제 수소차에 국한된 것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뭐 수소 경제가 전반적으로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미래의 대체 에너지로 수소를 지금 특히 이제 자원이 부족한 뭐 독일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소 경제를 좀 더 추구를 해야지만 앞으로의 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다라는 방향으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충전소라든지 이런 인프라 투자를 하는 이제 충전소라든지 아니면 이제 연료전지 발전 관련된 것들에 대한 관심은 수소차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에서 이제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인프라 구축과 연구 개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좀 지속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현재 국내 충전소, 수소 충전소가 어느 정도나 되고 있나요, 규모가? 일단 뭐 수소 충전소 굉장히 적죠, 사실은. 뭐 내용을 보면 수소 충전소가 지금 아직까지는 올해 이제 34개 정도까지 이제 지어서 뭐 아직 이제 최대 80개까지 이제 지금 늘리려고 하는 중인데 뭐 여전히 지금 미미한 상태입니다. 아직은 네. 미미한 상태고 지금 최근 보면 충전소를 구축하는 업체들 보면 대부분 이제 막 수주들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국내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는 뭐 2018년에 14개, 2019년에 이제 34개, 아직도 이제 공사 중인 것도 있고 지금 예. 건설이 완료된 게 34개고 총 토탈에서 건설 중인 게 46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향후에 2021년, 2022년 가면서 최고점을 좀 찍고 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제 증가되는 수를. 네. 지금 차트에서 보이는 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소 충전소 발주 계획을 보면 지금 국가랑 민간이 같이 이제 주도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민간 같은 경우는 한국가스공사라든지 현대차 같이 이제 수소와 관련된 인프라가 필요한 업체들이 공동으로 이제 만든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최대 계획이 2040년까지 1,200개를 짓게 돼 있죠. 네. 네. 그래서 매년 거의 7, 80개, 뭐 60개에서 한 70개, 80개 정도를 짓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관련된 산업은 굉장히 크게
뭐 가파르게 성장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우리가 수소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사실 차 부분에만 조금 집중을 해왔었지만 차장님 말씀은 차뿐만이 아니라 수소 충전소 그리고 연료전지 발전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수소차가 또 이렇게 저변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만 그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수소 충전소 부문에서는 효성중공업이 가장 조금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장사로만 보시면 효성중공업이 이제 단연 1위이고요. 이제 발주를 가장 많이 받았고 현재도 뭐 20기 이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2위로 보면 상장사 중에 EM코리아라는 회사가 자회사를 통해서 지금 그 다음으로 좀 많이 짓고 있습니다. 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효성중공업이 22개소고 저기 4위에 보이면 EM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9개소가 있는데 이게 EM코리아의 자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밑에 단으로 쭉 가보면 뭐 JNK 히터라는 회사가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발주를 하면서 한 6위 정도, 5개 정도로 지금 발주를 받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앞으로 이제 그 외에도 비상장 회사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한 10개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이 꾸준히 실적을 늘려가면서 발주를 계속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요. 현대 로템도 이제 앞으로 수소 충전소 신사업 진출까지 발표한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 수소 충전소뿐만 아니라 연료전지 부분도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 또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뭐 그런 또 분야이기도 하죠. 연료전지를 보면 뭐 이게 뭔가 조금 애매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연료전지가 결국에는 뭐 차 안에 들어가는 엔진을 얘기하는 건지 그것도 이제 하나의 연료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결국에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위 업체가 두산 퓨어셀이죠. 두산 예. 퓨어셀인데 두산 퓨어셀이 하는 방식을 보면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수소에 대해서 항상 문제점을 이제 제기하는 경우가 뭐냐면 일단 뭐 수소를 해가지고 환경을 좋게 한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린 수소가 아니라 회색 수소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뭐 석탄의 부산물이라든지 뭐 이런 지하자원의 부산물들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에 따라 이산화탄소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여전히 숙제로 좀 남아 있는 상태고요. 뭐 일본이나 독일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계속 지금 이런 것들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천연 이제 깨끗한 뭐 수소를 만드는 과정을 갈 건데 그러기 네.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가 반드시 또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료전지 산업을 보면 태양광과 같이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공공이 주도를 해서 지금 연료전지 시장을 좀 확대하고 있는 중인데 공공 건물에는 2020년까지 한 30% 정도는 이 연료전지 그러니까 그 연료전지를 포함한 그 태양광 같이 해서 어떻게 보면 친환경 에너지로만 건물을 돌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네.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민간으로 같이 이제 좀 뭐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포인트 점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주면서 앞으로 좀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제로 에너지 건축 단계적 의무화 이런 게 있는데 뭐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킨 그 건물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뭐 외부적으로는 사실은 단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절감을 시키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오히려 이제 지열이라든지 태양광 그다음에 수소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뭐 무공해 에너지로만 뭐 전기라든지 난방을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들을 의무화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 공공 건물이라든지 대형 건물 그다음에 가정집까지도 이제 확대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가장 좀 빨리 진행하고 있는 데가 지금 어떻게 보면 독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을 이제 쭉 살펴보시면 결국에 이제 수소 관련돼서 이제 보시면 충전소는 1위 업체가 효성중공업이고요. 예. 뭐 주가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효성중공업은 여전히 매력이 좀 있다. 뭐 원래 본업이 이제 조금 안 좋아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네. 최근 최근 들어서는 어떻게 보면 JNK 히터보다도 비슷한 뭐 둘 다 비슷한 시총을 보일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은 좀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EM코리아, 그다음에 이제 관련 연료전지 관련해서는 뭐 단연 이제 두산 퓨어셀이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시총도 워낙 크고 최근에 이제 매각 이슈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그 본업만 가지고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했을 때 두산 퓨어셀을 1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 퓨어셀이라고 좀 작지만 또 새로운 그
연료전지 분야에서 한 분야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 수소 관련 주를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피해야 할 섹터, 좀 하락이 예상되는 업종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철강주네요. 철강주. 수출 시장의 부정적 수급 변화라고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자, 가뜩이나 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수출이 부진한 상황인데 뭐 철강 쪽도 역시 마찬가지군요. 아마 철강을 지금 포스코나 현대제철을 사보신 지 오래되신 분들이 많으실 걸로 예상을 하는데 네. 뭐 연봉을 보든 월봉을 보든 뭐 최근에 반등이 잠깐 있은 이후에 계속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철강주를 그래도 또 뭐 여전히 뭐 PBR이라든지 이런 것들 봤을 때 청산 가치로 봤을 때는 뭐 굉장히 좀 매력적이지 않냐. 뭐 0.2배, 0.3배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래도 피해야 되는 아직은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중요한 건 우리나라 철강을 세계에서 철강을 주도하는 나라가 세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국, 중국, 뭐 일본인데 예. 이 세 나라가 모두 지금 수출을 사실은 해야 되는 또 지역이 뭐 미국이나 중동, 아시아, 뭐 아세안 쪽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한 4군데 정도가 있는데 그쪽이 수요가 다 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이제 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금 고로를 증사로 하면서 철강을 생산하겠다고 지금 막 덤벼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럼 어떻게 보면 네 나라가 각축을 벌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네. 사실은 이쪽 시장은 여전히 뭐 수요는 너무 이제 부족한데 예. 공급만 굉장히 늘어나는 형태가 나올 거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 양회에서 뭐 경기 부양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지만 사실 경기 부양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에 기존 구 인프라 구축, 뭐 이제 건설을 통한 경기 부양에 대한 내용이 싹 빠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도 마찬가지로 뭐 5G라든지 뭐 그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이런 인프라를 투자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사실 그렇다 보면 철강에 대한 수요는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봤을 때 여전히 이쪽 섹터는 뭐 관심 밖으로 좀 두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이 철강 산업, 철강 시장의 가장 큰 현재 약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희 차장님께서 선택한 오늘의 핵심 공략 종목 어떤 겁니까? 일단 저는 뭐 그 아까 말씀드린 4종목 중에 SPO셀이라는 종목을 갖고 나왔고요. 앞서서 수소 관련주 중에 SPO셀이요. 뭐 물론 이제 주가는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인데 조정이 네. 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수해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시가총액이 여전히 뭐 지금 한 2,300억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적으로 더 상승할 수 여력은 충분히 있다. 이제 최근 들어 이제 보면 뭐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성장성에 기인한 성장주에 대한 투자들이 많이 늘고 있죠. 근데 이제 SPO셀이 계속 뭐 사실은 그 별로 안 좋았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서서히 좋아지고 있었다가 올해부터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극대화되는. 네. 뭐 사실은 회사 창설 이래 최고의 매출과 영업이익과 매출을 부과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물 및 이제 뭐 발전소, 조그마한 발전소 장비를 주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제 뭐 강남이나 이런 보면 큰 대형 건물들 뭐 123층짜리 뭐 지금 롯데타워라든지 뭐 이런 것들 큰 건물들에는 자체적으로 발전 설비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지금 다 연료전지로 대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고무적인 거 SPO셀 내용을 보면 1분기에 중국의 일부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중국과 같이 대형 건물에 이제 한 기에 연료전지를 납품을 했는데 일단은 그 뭐 한 건물에 납품했기 때문에 별게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1월 달이었는데 그 사이에 코로나가 발생을 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좀 중단되어 있지만 중국에 일단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중국에 뭐 상해나 북경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심천도 마찬가지고 건물이 우리나라 건물보다 훨씬 더 다 크고 뭐 규모가 크죠. 네, 굉장히 그렇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봤을 때는 앞으로 발전은 좀 더 뭐 유럽 중국의 수출량까지 본다라고 하면 SPO셀의 성장성은 좀 더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 이제 또 상용화 기대가 되어 있는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거에 들어가는 수소 연료전지도 소형 연료전지도 지금
뭐 내년 정도면 상용화가 될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지금 개발 중인데 네. 이런 것까지 모멘텀이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뭐 주가는 더 길게 보면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지금 어제 종가가 4850원에 끝났는데 어제 장 후반에 좀 많이 밑꼬리를 달면서 올라왔는데 저는 이제 한 38,000원 정도까지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네. 38,000원 이하 부분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6만 원, 뭐 1차 목표가는 6만 원 정도까지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손절가는 한 3만 원 선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점점 기대감이 부각하고 있는 수소 관련주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다만 철강주는 당분간 좀 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의 공략 종목으로는 S퓨얼셀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건희 차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집중 분석 이슈 타임에서는 전기차와 또 2차 전지 섹터의 미래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뉴스 돋보기 시간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 나온 국내 기업들의 주요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먼저 포스코 케미칼과 관련된 뉴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인조흑연 음극재 국산화에 첫 발을 뗐습니다. 어제 음극재 생산 공장 착공식을 가졌는데요. 국내 최초의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으로 2,177억 원을 투자해서 건립될 예정이고요. 연산 약 16,000톤 규모로 오는 202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전기차 약 42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데요. 이 인조흑연 음극재는 지금까지 일본과 중국 등에서 전량 수입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국산화를 추진하면서 국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또 포스코 케미칼은 음극재와 양극재 모두 증설 투자를 지속하면서 글로벌 점유율을 높이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간밤 테슬라의 깜짝 실적과 또 LG화학의 글로벌 사용량 1위 등 이 전기차 섹터에 좋은 이슈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이 40조 원 규모의 정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첫 지원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금을 지원받으면 일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총 차입금 5천억 원 이상 기업 등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어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항공업에 대해서 자금 지원 방향을 논의한 결과 대한항공이 이에 해당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한편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은 현재 협의 중이라고 하고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수합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유보 결정을 내렸고 저비용항공사, LCC 업체들은 기존 지원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제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대한항공 주가에 영향 미칠 수 있을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팝이 상장 첫날이었던 어제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공모가 대비 160%의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코로나로 잔뜩 움츠렸던 이 공모주 시장이 활짝 만개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상장을 추진했던 기업 중 상당수가 코로나의 충격으로 계획을 철회하면서 증시 대기 자금이 갈 곳을 잃은 상황이었는데요. 이 IPO에 나선 기업들이 몸값을 낮추면서 투자 심리가 오히려 살아났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의 다음 타자, 올 하반기 IPO 대어로는 빅히트엔터와 카카오게임즈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빅히트의 예상 기업 가치는 6조 원, 그리고 일반 공모 규모는 1조 원 이상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올 하반기 수천억 원대 공모를 할 예정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러한 기대감으로 BTS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기업들의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하반기 IPO 시장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현지 시간으로 오는 6일 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분쟁에 대해서 예비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통상 예비 판결은 최종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만약 대웅제약이 패소를 하게 되면 세계 1위 시장인 미국의 수출길이 막힐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메디톡스가 지게 되면 해외 매출 하락과 또 천문학적인 소송 비용으로 인해서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로 이직한 직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초강수를 뒀는데요. 양사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인 만큼 이번 나온 소식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뉴스 돋보기 4가지 소식 모두 짚어드렸습니다. 경제방송, 거기서 거기 아니야? 경제방송, 굿머니에서 달라집니다. 글로벌 시장의 정확한 분석과 국내외 핫 이슈까지 굿머니 일부에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하나금융투자 선능금융센터 윤여민 팀장과 함께 전기차와 2차 전지 섹터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이슈 관련한 뉴스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파티는 시작됐다. 테슬라, 도요타 제치고 세계 차 업체 시가총액 1위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어제 기사였기 때문에 사실 종가가 이제 어제 종가가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어제 1,119달러로 마감했는데 오늘 아침 간밤에 마감된 기준으로는 테슬라 주가가 1,200달러를 넘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쨌든 테슬라의 시총이 일본 도요타 시총을 제친 것이 아주 깜짝 뉴스인데요. 테슬라가 2010년 6월에 상장했으니까 10년 만의 일입니다. 자, 전기차와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도요타라고 하면은 뭐 아주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런 자동차 업체고 연간 뭐 이 생산 규모가 1,000만 대 규모이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올해 50만 대 정도 규모니까 뭐 20분의 1 규모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테슬라가 토요타를 제치고 세계 차 업체 시가총액 1위에 올랐다. 이것만으로도 참 충격적이고 의미심장한 그런 소식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도요타를 제쳤다는 건 일단은 한 130년 정도 됐죠. 내연기관 차의 어떤 시대가 이제는 곧 전기차로 좀 대체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지금 기사는 어제 기사지만 이제 오늘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거의 8% 가까이 지금 오른 상황이면서 지금 1,200달러를 돌파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가총액이 또 올랐습니다. 뭐 2,240억 달러가 좀 넘는 상황이 좀 됐는데 이제 테슬라 주가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고요. 최근 이제 1년간 거의 한 400%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만 해도 거의 한 200% 가까운 이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4차 산업과 관련된 부분, 친환경 어떤 정치가 관련된 부분과 어떻게 보면 이제 맞닿아 있으면서 전기차의 시장이 좀 도래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또 투자자의 어떤 관심이 좀 쏠리면서 이러한 좀 급등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전기차 시대가 언제 오나 했는데 이제는 정말 가까워지고 있다,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뭐 4차 산업혁명, 또 친환경 이런 이슈와도 잘 맞아떨어지는 것이 바로 지금의 테슬라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테슬라가 간밤에 또 이제 2분기 실적, 그러니까 판매 실적, 인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걸 보니까 뭐 판매 실적이나 인도 실적 모두 시장 전망을 웃도는 그런 수치를 나타냈고요. 물론 이제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 실적은 아직까지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그런 면에서 1분기 실적을 한번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리뷰를 좀 해주실까요?
있을까요? 일단 1분기 같은 경우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 1분기 같은 경우 매출은 이제 59억 달러가 좀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년 동기가 이제 45억 달러니까 한 32% 정도 1분기에는 좀 증가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 작년도에는 좀 적자였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8천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적자에서 흑자로 이제 전환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사실 계절적으로 봤을 때 1분기는 좀 쉬어가는 어떤 비수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흑자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속보가 좀 나왔는데 네. 인도 차량에 대한 부분에서 컨센서스가 지금 사실은 6만 대였습니다. 근데 예. 이제 9만 대가 좀 넘었죠. 그러면서 이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22일 날 2분기 실적을 좀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 뭐 CEO가 뭐 흑자에 관련된 부분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관련돼서 뭐 특별하게 그런 근거를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이러한 좀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2분기도 역시 좀 실적이 좀 선방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분기가 끝나가는 시점이죠. 한 6월을 전후로 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좀 가격 할인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네. 좀 판매 늘리기에 좀 열을 올렸던 모습이 있고요. 특히 이제 5월 말 같은 경우 테슬라는 이제 북미 시장에서 모델 S, X 뭐 등 여러 가지 좀 어떤 전기차를 좀 내놓으면서 좀 어떻게 보면 제품 라인업을 좀 다양하게 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이 2분기에 대한 어떤 전망 좀 밝게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처음에 이제 테슬라 그 차량 가격을 듣고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싶었는데 그 이후에는 좀 저렴한 모델들이 출시되면서 네. 뭐 보면은 요즘에 우리나라 이 도로에도 테슬라 차량들을 좀 네. 가끔 많이 이렇게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테슬라 하면 사실 좀 CEO가 워낙 돌발 행동들, 돌발 발언들을 내놔서 약간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 이 전기차 시장 자체도 봤을 때도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좀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CEO의 어떤 돌발 행동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주가가 고평가됐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지금 두 번째로는 이제 공급과 수급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시장의 어떤 논리가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기차에 대한 어떤 공급과 수급에 관련된 부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주요 변수가 아닐까 싶은데 예. 일단 3월 같은 경우 이제 북미나 유럽에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좀 덮치면서 사실은 좀 수요와 공급이 좀 많이 좀 줄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인도 차량이 지금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긴 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해소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주요 변수로 좀 남아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 좀 마지막으로 이제 봤을 때 가장 큰 변수는 이제 중국차 시장이 아닐까 좀 싶은데 네. 전기차의 가장 최대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뉴스가 나오지만 이제 자회사, 이제 자국에 대한 산업을 좀 육성하기 위한 좀 정책을 좀 많이 펼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제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어떻게 보면 고수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좀 어떻게 보면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보조금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적극적인 좀 정책을 펴면서 어떤 자국 산업을 좀 보호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 좀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큰 세 개의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각국마다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규제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친환경에 관련된 부분이 계속 정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어떤 트렌드는 계속 이제 지속될 것이고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도 불구하고 지금 테슬라의 어떤 인기는 당분간은 계속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전기차 시장 자체의 어떤 변수를 보자면 역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급 변화, 수급 불안감 이런 부분들 좀 변수가 될 수 있겠고 또 중국에서 자국 전기차 산업 육성에 따른 또 시장의 판도 변화 이런 것들이 혹시 나타날 수 있을지 좀 주목해 볼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전기차 차량 자체도 물론 이제 뭐 주목할 만한 부분이지만 사실 그 핵심 부품이 2차 전지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이런 부분이 전기차와 관련된 섹터 중에 가장 또 눈에 띄는 섹터이죠. 일단은 테슬라가 좀 여러 가지 좀 산업을 좀 하고 있죠. 네. 뭐 자율주행도 최근에 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2차 전지 섹터가 좀 가장 지금 전기차와 연관돼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사실 2차 전지라고 하면 이제 한 번 충전을 했을 때 좀 영구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전기차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성능을 좌우하는 게 좀 배터리가 아닐까 좀 싶어요. 지금 배터리를 1회 충전했을 때 400에서 500km 이상 갈 수 있는 어떤 이런 성능을 좀 보여야지만 좀 경쟁력이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배터리 경쟁력,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이미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이런 전기차에 어떤 들어가는 배터리가 사실은 2차 전지 배터리가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뭐 노트북이라든지 뭐 스마트폰에 이제 여러 개 지금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2차 전지에 관련된 활용도는 상당히 크다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된 뭐 종목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에 따른 기술력이 좀 인정받고 있는데 일단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의 BYD 등 여러 가지 업체에 좀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가의 비중이 거의 25%나 달하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경쟁력은 어떤 전기차의 경쟁력과도 맞닿았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뭐 뉴딜 정책, 우리나라에서 좀 뉴딜 정책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각국의 친환경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뭐 계속 향후에 우리나라를 좀 이끌어갈 수 있는 부품 산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뭐 참고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 2030년까지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어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는 향후에도 계속 좀 꾸준히 봐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2차 전지 관련된 우리 업체들 가운데 좀 가장 주목할 만한 종목이 있다면 누굽니까? 일단 뭐 여러 종목이 떠오르고 있지만 네. 그래도 저는 좀 삼성 SDI를 좀 뽑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있는데 일단 뭐 배터리 사업이 이제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모멘텀이 가장 크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뭐 최근에 뭐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만 어느 정도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흑자 전환이 가능한 게 사실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업체들이 지금 전기차 관련된 부분을 좀 도전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9월에 폭스바겐이 유럽에서 첫 전기차를 좀 양산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를 이 동사에서 좀 어느 정도 납품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뭐 동사 같은 경우는 전기차 관련된 섹터도 있지만 ESS 관련된 좀 섹터도 있는데 사실 ESS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뉴딜 정책을 상당히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관련된 시장도 지금 상당히 빠르게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좀 해외에서의 어떤 수요도 좀 호조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강점이라 볼 수 있겠지만 그 이외에 다른 이제 뭐 매출처죠. ESS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ESS에 관련돼서 지금 미국에서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뉴욕 같은 이제 4개 주에서 이제 발전 사업자 같은 경우는 ESS를 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친환경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이런 부분하고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와 친환경 섹터 이런 부분을 좀 다 아우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도 좀 좋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번 최선 호주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전기차 시대가 어느덧 현실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와 또 2차 전지 시장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윤여민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개장을 1시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데일리 TV 굿머니가 경제 채널 중 가장 빠르게 오늘 장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머니 1부의 마지막 시그니처 코너죠. 객장의 시선입니다. 자,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의 상승 하락 전망을 확인해보고 그 이유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객장에 있는 5명의 오늘 장 전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하나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이민경 PB는 상승을 전망해 주셨습니다. SK바이오팜 필두로 랠리가 지속할 것이다라고 보셨고요. 교보증권 영업부 오기철 차장 역시 상승 전망입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 및 유동성의 힘이라고 코멘트해 주셨고요.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서령용 차장 역시 상승 전망해 주셨습니다. 테슬라발 2차 전지 훈풍 그리고 SK바이오팜 랠리 이렇게 찝어주셨군요.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님 상승 전망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주목하라라는 말씀이시고요.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 추장훈 과장 상승 전망이십니다. 헬스케어와 언택트 관련주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전망입니다. 자, 5명 모두 오늘장 상승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금요일인 오늘은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 추장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추장훈입니다. 자, 오늘 상승 전망을 꼽아주셨는데요. 헬스케어와 언택트 관련주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우선 금일 시장도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제약상 및 홍콩 보안법 통과에 따른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불안도 있었지만 최근 시장은 악재보다도 호재의 투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전일 미국 고용 지표에 관심이 쏠려 있었을 텐데 이는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좋은 수치로 발표되었습니다. 6월 실업률이 11.1%로 전월 13.3%에 대비하여 하락했다고 발표되었으며 비농업 신규 고용도 시장의 예상인 290만 명보다 훌쩍 넘은 480만 명으로 증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 상황이 빠르게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전일 나스닥 역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금일 국내 시장에서도 성장주 위주와 2분기 실적 기대감들이 있는 업종에 대해서 상승 분위기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에 따른 차익 매물 및 코로나 제약산에 따른 상승은 다소 제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전일 SK바이오팜이 상장하면서 바로 시총 10조를 육박하는 가격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역대 최대적 공모 자금이 쏠렸었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 효과로 인해 다소 6월 말부터 투심 회복이 되면서 증시가 다시 활력을 찾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 예탁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유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의 주도주인 2차 전지, 바이오, 그리고 언택트 업종인 인터넷 게임 등이 전일의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역시 가파른 성장과 2분기 실적 또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어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기차 판매가 유럽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판매 대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절대 순이익 규모보다 업종에 대한 멀티플 리레이팅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주도주 업종들이 대부분 이러한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데이터 센터 호조에 따른 이익이 점점 상향되고 있어 IT 업종에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으로 보이며 그리고 미국, 일본 등의 5G 장비들 구축으로 인해 수출 비중이 높은 5G 통신 장비 업종들도 2분기 실적은 다소 주춤하겠지만 이는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수요 회복은 3분기 또는 4분기에 이어질 것으로 보여져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장 전망 일단 오늘 장은 상승할 것으로 많은 전망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헬스케어나 언택트 또 수소 관련주, 전기차, 2차 전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섹터로 지금 꼽아 주시고 있고 또 하반기로 갈수록 IT와 5G 이런 부분도 매력적이다라는 것이 오늘 전체적으로 굿모닝 일부를 종합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미국 증시도 기분 좋게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고요.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 테슬라가 깜짝 실적을 발표하고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참 눈에 띄고 기분 좋기는 합니다만 그 기저에는
어쨌든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계속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역시나 또 계속해서 2분기 실적 시즌,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2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이런 부분에서 좀 호실적이 예상되는 종목들은 무엇인지, 또 업종들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잠시 후 2부, 굿모닝 2부에서는 김호수, 이지혜 앵커가 여러분을 만납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투자, 장기 투자 명심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